진지하고 진솔한 사람들의 이야기 찐사이입니다. 저는 찐사이의 향훈. 찐사이의 진아입니다. 네, 저희 되게 오랜만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요. 저희가 업로드 주기는 사실 좀 느슨하게 가져가고 있어서 맞아요. 한 달에 한 번? 네. 근데 이전에는 좀 자주 만나서 몰아서 찍었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2달 만에 맞아. 만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녹음하는 것 같아요. 좀 길었죠. 네, 이번이. 길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여름에 이렇게 녹음하고 있고 바깥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운치가 좋은 날인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자, 저희 이번 에피소드는 뭔가요, 진아 씨? 저희 이번 에피소드는 나의 추구미. 네, 추구미입니다. 우리들의 추구미. 요즘 원래 유행하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추구미. 네, 네. 내가 추구하는 아름다움. 그래서 네. 우리 각자 어떠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지 그게 뭐 내적이든 외적이든 요즘 뭐 추구미 하면 주로 외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는 한데 맞아. 뭐 연예인 예시 들면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해보고 그리고 내적으로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저희가 이제 30이 되었으니까 뭔가 나이가 많지도 어리지도 않은 나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방향성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맞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우리들이 어떻게 앞으로 나이 들어가고 싶은지 어떠한 여성이 되고 싶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네. 이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일단은 요새 그 미지의 서울 보셨어요? 보고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그거를 되게 달렸는데 약간 거기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되게 이어짐이 되게 비슷했어요. 저랑 제 인생이랑 막 뭔가 꿈을 꾸다가 약간 실패한 듯 뭔가 좌절할 경우가 생기고 미지? 네, 동굴을 파는 시기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어떤 계기로 할머니의 계기로 일어나서 다시 맞아. 달리다가 이제 자기의 꿈을 다시 찾는 그런 여성들 있잖아요. 근데 이 이름도 되게 잘 지은 것 같은 거예요. 미래와 미지. 그 맞아. 미지인 미래를 꿈꾸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미지인 맞아. 미래를 꿈꾸다. 맞아.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지만 살 가치가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뭔가 제가 요새 느끼는 바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저도 비슷한 시기에 이제 요새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결론이 잘 나긴 했는데 이제 그 시간 동안 되게 뭔가 사업만 되짚어본 게 아니라 저의 인생을 되짚어보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러더라고요. 거기 미지의 서울에서 인생이 버겁고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싶은 날 그냥 틀어놓고 보고 있었는데 여기 드라마에서 이러더라고요. 나의 가장 큰 천적은 나 자신이었다. 우리는 종종 가장 가혹한 말을 가장 냉정한 시선으로 자기에게 던지고 한다. 근데 이제 사회의 압박보다도 더 무서운 게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마음인 것 같다.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되게 와닿으면서 제 추구미가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으로는 저는 사실 외형적인 추구미보다는 내면적인 추구미에 요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길게 봤을 때 체험전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요새는 뭔가 단타로 봤을 때 내가 체험인데 체험인 줄 알았는데 길게 보면 소모전이었던 게 있고 분명히 가까운 시일 내에 내가 너무 소모구나 했는데 나중에 봤는데 길게 체험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긴 장기전으로 봤을 때 체험을 선택하더라도 일단 내일만을 위해서 살진 않고 오늘의 행복도 좀 챙기면서 사는 게 제 추구미인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이런 말을 봤었어요. 그때 뭔가 답을 써내야 되는 느낌이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정해진 답이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SNS를 그때 너무 답답해서 막 찾다가 동기부여 영상 뭐 그런 걸 보게 됐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남들의 성공 방정식은 나한테 안 맞을 수 있고 그리고 세상에는 정답이 존재한다. 근데 그게 단일이 아니라 사람의 수만큼 존재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내 추구미는
정답이 나만의 정답은 이미 나한테 존재한다는 마음으로 약간 내 속도대로 걸어간다. 약간 이게 제 추구미인 것 같아요. 향우님은요? 저는 일단 내적인 추구미를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제 내적인 추구미에 대해서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조금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 보니까 약간 어떻게 하면 좀 완벽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항상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뭔가 성격적으로도 좀 완벽하고 그냥 살면서 좀 결점이 어떻게 하면 최대한 없을 수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근데 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점이 그 사람을 빛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점이 결국 나를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점이 없는 사람은 인간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약간 방향성이 저도 좀 바뀌었는데 그래서 완벽해지려고 하기보다는 좀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닐 수 있고 그래서 항상 겸손한 사람이 되자. 내가 지금 요만치 왔는데 다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꼭 완벽을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그 시점에 나를 인정해주고 좀 부족할지라도 되게 잘했다 이렇게 다독여 줄 수 있고 그게 나 자신에게도 해당이 되고 남들에게도 그 기준을 너무 높게 해서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또는 내가 진짜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의 나로도 괜찮다. 그리고 남들도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 좀 내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한 것 같아요. 비교적. 이제 퇴사하고 막 1년의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되게 완벽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조금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이 좀 넓은 사람이 되자. 그래서 저는 요즘 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이 경험이 많을수록 내 경험이 맞다. 그래서 이건 틀렸다. 이런 고정관념이 생기기 쉬운 것 같거든요. 맞아. 그래서 회사에서도 보면 약간 그런 꼰대들 있죠.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꼰대들이 그게 꼰대가 별 뜻이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생각한 게 맞다고 맞아. 주장하는 게 꼰대이고 맞아. 어린 사람들한테 너가 생각하는 거 틀렸어. 이렇게 해야 돼. 혹은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이게 좋더라. 이렇게 해. 이게 저는 꼰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맞아요. 막 나는 꼰대가 아니야. 이런 사람들도 이 꼰대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좀 그랬고. 근데 이거를 좀 내려놓고 정답이 없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만의 답이 있을 수 있고 이 사람의 길이 있고 그래서 나의 상황을 이 사람에게 대입하지 말고 그냥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존중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를 좀 갖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추구하는 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단련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거를 이제 추구미로 약간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어도 이제 할머니 나이대가 돼도 아유 젊은이들이 막 요즘 젊은이들은 뭐 이래 뭐 아유 참 뭐 좀 불만족스러운 그런 투덜투덜하는 그런 할머니가 아니라 뭔가 이 사람들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더 이해해주고 관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 좀 속이 한마디로 좀 속이 좁아지고 싶지 않은 거죠. 좀 넓혀지고 싶다. 그래서 저의 내적인 추구미는 좀 그런 방향성이지 않을까. 좀 더 관대하고 겸손하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오, 너무 좋은 느낌인데요. 그리고 이미 향훈 씨는 약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희가 추구하는 미가 약간 이미 어느 정도 약간 실천하고 있는 맞아. 그런 느낌이기는 한데 네, 그게 맞아요. 추구미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 더 내면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 이거는 약간 모르겠어요. 그 상반기와 하반기의 느낌이 너무 달라서 이걸 겪어보고 나니까 뭔가 그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추구미가 결국에는 사업이 약간 제 중심축이기도 한가 봐요. 그러니까 일을 왜 열심히 하냐 이랬을 때 저는 일을 통해서 나를 배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사람을 배우고 그리고 세상을 배우고 나를 배웠다라고 말을 써놓은 적이 있는데 어제 아마 봤을 거예요, 양은 씨. 근데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추구미는 제가 오늘 이건 따끈따끈한 소식이었습니다. 오. 그 스레드를 저는 글로 쓰는 텍스트의 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잘 보는데 글을 굉장히 잘 써요. 아 그래요? 가장 밝게 빛나는 순간은 주의 모든 것이 가장 어두울 때다. 뭐 베어 그릴스 생존 전문가가 이렇게 썼대요. 근데 리더가 가장 빛나면 직원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느낀 느낌으로는 저는 이 역방향인 것 같아요. 제가 추구하는 추구미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걸 리포스트 인용을 해가지고 다시 썼어요. 내가 나는 사업에서든 일에서든 내가 가치를 느꼈던 이유가 내가 가장 짙은 밤을 너무 겪어봤고 그리고 짙은 밤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게 이 일에 대한 가치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나는 인생을 대하거나 사업을 대할 때 내 직원들이나 가족들이나 뭐 앞으로 맞이하게 될 향후의 배우자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넓고 깊은 어두움을 우주로 깔아서 그 사람들 고유의 빛이 조금 더 반짝일 수 있도록 약간 단단하고 묵묵한 배경이 되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게 제가 느끼는 사람적 가치관과 약간 리더로서의 추구미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빛나기 위해서 사실은 보통은 마케팅을 그렇게 하는 느낌이거든요. 리더인 내가 빛나고 이 소속 식구들은 나를 받쳐주는 그런 마케팅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고 그냥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존재했고 우리를 찾아주는 고객들이 있었기 때문에 브랜드가 유지가 된다. 이걸 약간 철학으로 갖고 이렇게 브랜드를 띄우고 싶은 입장이라 좀 더 많이 사람 지향적으로 추구미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거는 제가 이번에 경영 과정을 하면서 배웠던 건데 너무 좋은 언니들이 많은 거예요. 정말로.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고 근데 저 도움이 어디서 나올까 했는데 그들도 물론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걸 진행하는 것 자체가 근데 자기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행복하지 못하면 남한테 줄 수 없다는 걸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돌이켜봤어요 내 자신을. 나는 혹시 내가 폐허일 때 내 마음이 너무 지옥일 때 그 사람들을 과연 내가 천국으로 만들어줬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가 지옥이어도 천국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천국일 때 주는 천국은 좀 내가 그 좋음을 겪어봤으니까 이 사람을 천국으로 만드는 건 좀 더 단단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뭔가 내가 너무 폐허라고 생각이 들면 나로 다시 돌아오는 연습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추구미는 결국에는 좀 사람들의 마음을 말로든 행동으로든 이렇게 너무 핥히지 않고 폐허도 괜찮다. 약간 천국이 충분히 될 거다. 이 폐허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계속 알려주는 메신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내 역할이겠다. 인생에서 이런 걸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맞는 말인 게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되게 힘들면 아무리 남들한테 그 행복을 주려고 조음을 주려고 쥐어짜내도 이게 사람인데 당연히 소진이 된다고 맞아.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래 갈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맞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의 행복은 내가 챙길 줄 알아야 맞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한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그 작년에 이제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좀 힘들었을 때 뭔가 저도 모르게
뭐 고슴도치 마냥 약간 이렇게 어. 가시가 약간 생기는 느낌? 제 그럴 마- 때가 있죠. 말에도 가시, 표정에도 가시. 그러니까 나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찔리는 거예요, 제 가시에. 그래서 그때 느꼈죠. 뭔가 내가 행복해야 이 가시가 이제 없어지고 뭔가 사람들을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너무 나 스스로에게 가혹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을 더 빛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게 저는 진아 씨의 그 진아 씨 주얼리를 하다 보니까 뭔가 더 이게 싹 매칭이 되면서 뭔가 좀 더 멋있고 소름 돋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 향원 씨의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부터 같이 함께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향원 씨의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그 찔린다의 표현이. 왜냐면 향원 씨의 상황을 알고 있고 향원 씨의 본성을 아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따갑게 느끼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아마 본인이 크게 느끼는 성향이잖아요. 우리 둘 다. 자기들이 맞아, 한 거에 맞아. 대해서 맞아, 그렇게 맞아. 크지 않을 때도 맞아. 그래서 배려가 많은 성격이니까 그런 거 자기 같아서 반성을 항상 응, 하고 응, 응. 너무 살아는 스타일이라. 후회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센 가시가 아니었을 거예요. 저도 네. 다음 추구미를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건 약간 내적 외적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제 이름이 향운인데 이제 뜻이 향기로운 여운이에요. 그래서 향기로운 여운을 남기는 사람이 되라 맞네. 라는 그런 의미로 할아버지가 이제 지어주신 이름인데 너무 예쁘다. 그래서 추구미를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진짜 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외적으로는 진짜 좀 향기를 뿜는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좀 향수에도 관심이 많고 약간 향 아이템 뭐 그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많이 쓰진 않았는데 유일하게 돈을 많이 쓴 것이 이제 향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좋은 향을 유지를 하려고 하고 그게 저에게도 좋고 타인에게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 향을 맡으면서 뭔가 이제 리프레시도 되고 기분 전환도 되고 그래서 저도 좋고 남들도 좋은 향기 맡으면 이제 좋으니까. 그쵸. 그래서 너무 센 향보다는 좀 이렇게 잔잔하면서 모두가 맡아도 좋을 것 같은 향을 좀 찾아서 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내적인 거는 이제 여운이라는 게 이제 울림이 남아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음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할아버지가 이제 산에 가셨는데 등산을 하시다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종소리가 이제 들렸대요. 근데 그 종소리 띵 하면 이 뒤에 남아있는 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듣고 이게 이제 여운이 남는다라고 해서 소리가 남는다는 뜻도 되고 그 느낌이 잔상이 남는다라고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지어진 이름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들이 저라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그래도 좀 좋은 잔상이 남았으면 좋겠나 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뭔가 좀 이타적으로 하려고 하고 근데 그것도 근데 너무 이타적이어가지고 제가 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예전에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저에게 이 이름이 주어지고 저도 이런 생각이 들면서는 뭐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타적인 사람이 되자. 약간 이게 좀 최근에 수립한 추구미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회사를 다닐 때 사실 초반에 사회초년생인데 뭘 알겠어요. 그냥 이제 그 학교 다닐 때처럼 똑같이 했죠. 막 되게 막 밝게 막 하고 만약에 뭐 누가 자료 요청한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하고 뭐 다른 팀에서도 뭔가 이제 뭐 이렇게 뭐 해주세요라고 하면 하고 근데 제가 너무 수용적인 사람인 것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저희 팀 그 파트에서 이런 거 왜 다
해주냐 이런 거 쳐내야 된다. 너무 바보같이 착하게 그런 거 다 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이런 경험들을 하고 나서는 제가 사실 회사 다니면서는 되게 저의 이런 이타적인 부분을 많이 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나는 굉장히 쳐낼 거 쳐내고 되게 경계심을 항상 갖고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너무 다 퍼주지 말고 그냥 가식적으로 그냥 네 웃으면서 쳐내고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사 생활이 좀 더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에서 내가 거절해야 될 거는 당연히 거절하고 그리고 나에게 무리가 되는 거는 안 하는 게 맞기는 한데 그걸 이제 회사에서 저는 배운 거죠. 뭔가 내가 더 단단해져서 상대방한테 할 말을 하는 약간 그런 스킬이 저는 좀 길러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를 다니면서 되게 필요하기도 한데 이게 조금 과해진 시기가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회사에서의 제가 이게 일상에서도 똑같이 이게 스며든 거죠. 이게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좀 변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그 환경에 있다 보면. 그래서 저라는 사람 자체도 조금 그렇게 사무적으로 변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를 한 2, 3년 다니고 나서. 그래서 뭐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 전반적으로 좀 뭔가 계산을 하게 되고 내가 뭔가 로스가 생기면 안 될 것 같고 피해를 보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이랬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그 밸런스가 맞아진 느낌? 뭔가 나의 고유의 그런 정말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향기로운 여운을 남기게끔 배려심도 있고 좀 이타적으로 생각하되 또 이게 과유불급이니까 이거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그래도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나를 잃지 않도록 내가 힘들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힘은 조금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이 두 개가 약간 중간으로 이렇게 온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네, 좀 더 제 이름답게 살고 싶다라는 게 제 추구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름을 빛내가는 과정인 것 같네요. 네. 약간 근데 이미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편지를 받을 때도 그렇고 뭔가 그 잔상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꼭 이 사람이 머물 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땠는지는 흘러간 후에 그 자리를 보면서 안다. 근데 이게 막연하게 뭐 연인과의 이별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가족과의 이별 뭔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만났다 헤어졌을 때 그 여운도 전 잔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약간 향기를 품는 거죠. 이제 향우님이랑 은희님 보고 이제 집에 가면 그러면서 되게 좋은 기분 좋은 향이다. 또 보고 싶은 이런 잔잔한 여운으로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런 추구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걸 들으면서 느낀 건 향은 씨가 차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있잖아요. 그러고 이렇게 다도 같은 것도 했었고 네. 그래서 그래서 약간 그 이름의 맥락과도 이게 연결되는 부분인가 하는 느낌도 들어서 되게 신기했어요. 저도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뭔가 그러게요. 관심사랑도 이게 좀 맞닿아 있게 되나 봐요. 진짜 신기하다. 신기하다. 마지막으로 저희 그러면 외적인 추구미에 좋아요.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좋아요. 네, 오늘 입고 온 의상이 혹시 외적인 추구미와 맞닿아 있을까요? 좀 맞아요. 설명을 해주시면. 이게 근데 망사여가지고 구멍이 숭숭 뚫린 느낌이라 이게 약간 추구미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긴 한데 사실 추구미긴 해요. 왜냐면 이런 시스루 자체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추구미라기보다는 저는 약간 뭔가 제 인생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했잖아요. 폭풍우 같은 시간이긴 했는데 내 인생에 지금 뭐가 필요했나 라고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뭐가 필요했지 했는데 저도 완벽주의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채워 넣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세세하게 알려주고 꽉 메워서 나를 완성시킨다였는데 사실은 제 인생에 필요한 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겉모습이랑도 되게
연관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빽빽하게 화장을 다 메꿔야지 화장이 완성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문득 내가 사라지는 느낌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 본질이 사라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여러분 사실 화장을 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숙련되면 좀 잘할 거예요. 근데 이제 화장을 좀 색조를 덜어내고 그리고 이제 그 나한테 필요했던 건 여백의 의도된 여백의 공간을 설정하는 거였다. 그래서 프리미엄을 보면 왜 교수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프리미엄을 만들어 본 사람들은 싼 디자인도 할 수 있는데 저렴한 라인의 디자인만 했던 사람들은 프리미엄으로 못 간다. 왜냐면 내가 그만큼 좋음을 경험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저가를 좀 많이 사는 사람이었어가지고 가성비를 좀 따지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엄에 대한 생각이 많이 없다가 프리미엄을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미엄에는 왜 프리미엄이라고 붙지? 사치스러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가치제로 돌리게 된 이유가 의도된 여백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여백 때문에 본질이 되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필요한 건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거였구나. 요약하고 분류하고 비우는 게 내 삶에 되게 필요했다. 근데 이게 겉모습에도 마찬가지고 이 숭숭난 이 시스루 같은 느낌처럼 그리고 내 브랜드에도 필요했던 거고 내 삶에 의도된 공백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너짐이 좀 심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는 겉으로 보이는 것도 이젠 그래서 빡빡하게 스타일링하고 뭔가 다 채우기보다는 좀 비워내고 자연스럽게 묻어가는 게 제 추구미가 된 것 같아요. 약간 여백의 미 같은 느낌? 네. 이게 빡 되어 있는 것보다 좀 비어 있을 때 좀 더 네, 맞아요. 아름다운 그런 느낌을 네, 추구하는구나. 네. 그리고 자기 그 보는 이가 투영해서 저 마지막 완성은 무엇일까 자기가 완성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도 저는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요새는. 향우님은요? 근데 오늘 스타일링 진짜 잘 어울려요. 그래요? 잘 어울려. 저는 제 추구미는 사실 예전부터 변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오늘 입은 옷처럼 너무 예뻐. 그냥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을 항상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도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 세미 정장 느낌? 이렇게 막 슬랙스랑 셔츠 이런 걸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뭔가 뭐 꽃무늬, 레이스 또는 강렬한 뭐 호피 뭐 아니면 이런 것보다도 항상 좀 어떻게 보면 무난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좀 솔직히 말하면 편안한 옷을 선호했고요. 좀 막 어디가 보인다거나 이러면 좀 신경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많이 드러내지 않는 그리고 좀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고 막 어디가 찡기면 불편하잖아요. 그쵸.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좀 편안하면서도 그리고 좀 튀지 않는 옷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개성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그게 저에게 자연스러운 느낌이어서 항상 좀 깔끔한 느낌 좋아했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회사 다닐 때도 출근할 때도 어느 정도 단정하게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딱히 크게 옷을 막 산 적이 없어요. 왜 막 누구는 출근하면 옷 새로 다 사고 막 이렇다고 하는데 취직하고 나서 근데 저는 그렇구나. 옷을 그때 크게 바꾸지 않아도 그냥 기존에 입던 옷을 입었어요. 항상 이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또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목구비가 화려하게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옷이 너무 화려하면 시선이 뭔가 옷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향훈이가 느끼기에? 네,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그 대신 그나마 저의 장점이라고 하면 키가 커요. 키가 맞아. 그래도 좀 크기 때문에 뭔가 키를 좀 강조할 수 있는 스타일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긴 바지를 입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코트를 입어도 뭔가 롱 코트 이런 거를 입으면은 좀 키가 큰 게 좀 더 그치, 보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짧은 스커트 입고 막 이렇다기보다는 내가 키가 큰 것을 그래도 메리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옷을 많이 입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메이크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하잖아. 좀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지만 뭔가 화려하게 꾸민다기보다는 그냥 이 있는 그대로를 그냥 보여주는 느낌으로 저 눈 있어요, 코 있어요, 볼 있어요, 입 있어요 이런 근데 그게 느낌으로. 되게 조화로워. 화장 자체가. 근데 이거를 막 뭔가를 하나를 더 막 보이게끔 막 한다기보다는 그냥 조화롭게 하는 느낌. 제가 그 뭐시기냐 그 퍼스널 컬러. 제 퍼스널 컬러가 라이트 톤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했을 때는 그 여쿨라 여름 쿨톤 라이트가 나왔고 지난번에 우리 같이 예전에 했을 다른 거 때는 나오지 않았어? 봄 웜 라이트. 그러니까 저는 라이트 인간인 거예요. 아 그러네. 약간 웜쿨을 크게 타지는 않는데 이 명도가 중요한 건가? 채도? 명도가 중요한 거다. 밝기가 밝기가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밝게 하는 게 어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맞는 것 같네. 그래서 이렇게 막 너무 진하게 하는 것보다 좀 힘을 어떻게 보면 비슷하네? 힘을 좀 빼는 거죠. 좀 힘을 빼고 조금 희끄무리하게 하는 거를 좋아하고 옷도 막 진한 옷보다는 좀 이런 연한 톤을 입으면 약간 여성스러워 보여. 고맙습니다.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힘이 빠지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조화로운 느낌인 거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요즘 약간 추구미 뭐 이런 영상 나오면은 연예인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굳이 비교를 하자면 물론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지만 좀 이청아 배우님 같은 스타일을 좋아해요. 좋아해. 나도 좋아해. 그러니까 여자들이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맞아.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지적이고 지적이고 세련되고 그치 과하지 않고 맞아. 뭔가 그냥 되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스타일이고 그리고 가끔은 약간 매니쉬한 느낌도 살짝 있고 그래서 저도 약간 좀 통큰 바지나 셔츠 뭐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분의 그 목소리 톤도 되게 이렇게 좀 저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너무 이게 매치가 되게 잘 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분위기랑. 그래서 제가 감히 추구할 수는 없지만 저의 추구미 네 연예인 추구미는 그분인 것 같아요. 향원 씨도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게 약간 완전 플러스의 요소이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근데 라이트한 톤이 잘 어울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왜냐면 향원이가 브라운으로 염색한 적이 있었는데 되게 잘 어울렸고 그리고 옷도 향원 씨는 난 안 어울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내가 보니까 약간 레이스랑 꽃무늬도 되게 잘 어울렸었어. 그렇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잔 꽃무늬 같은 것도 잘 어울렸었고 그리고 뭔가 화려한 데서 예쁨을 찾는 사람 있고 좀 뭔가 조화로운 데서 찾는 사람 있는 것 같아. 향은 좀 조화롭게 그죠. 아름다운 스타일이잖아. 그래서 자기 거를 알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 나에게 잘 어울리는 거. 그러니까 남하고 견줄 수 없는 아름다움이 고유한 느낌으로 다 사람마다 존재를 한다고 느끼거든. 근데 그 느낌이 향훈이한테 되게 있어. 계속 돌아보고 싶은 느낌. 너무 가찬이어가지고 얼굴이 빨개지는데. 그리고 나는 약간 외향적인 거를 하자면 나는 약간 추구미가 요새 갈려. 투 파트인데 하나는 그 이청아 배우님 같은 느낌이고 하나는 그 런던 베이글 뮤지엄 설립하신 분? 그 류 대표님이랑 그 쿄카. 약간 그런 살짝 뭐라 그래 테토 쪽도 근데 그런 느낌이 약간 있을 때가 있어. 약간 그냥 자기 정체성이 엄청 뚜렷한. 근데 이게 뭔가 남을 따라한다기보다는 자기를 너무 알고 있어서 내가 어떤 데 포인트를 줘야 나한테 어울리면서 내 아이덴티티가 완성되는지를 알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링인데 그게 되게 과감한 느낌으로 좋은 거야. 그래서 좀 갈리는데 이청아 배우님 나도 약간 딱 와닿았다. 그래서 친구인가? 그런가 봐. 그런가 봐. 근데 아까 말한 그 쿄카 료 이런 분의 약간 그런 유니크한 느낌이 맞아. 약간 있거든. 그래서 그래? 되게 이게 역시 추구미라고 함은 내가 어느 정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추구를 하는 것 같아. 왜냐면 나는 추구를 못 하거든. 아니야. 추구할 수 있어. 아니야 힘들어. 근데 잘 어울립니다. 약간 그런 추구미.
오늘 저희 추구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좋아요. 진아가 어떤 걸 추구하고 있는지 제가 생각한 거랑 크게 다르진 않지만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느낌이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요. 약간 향원 씨가 우리는 약간 얘기를 하면서 많은 걸 정리하는 편이다 보니까 맞아요.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게 된 시간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추구미가 뭔지도 댓글이나 이런 걸로 달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맞아요. 저도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